오늘 정말로 중대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저도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에요. 네. 그리고 뉴스를 안 본 사람이 위너 같아요. 비상계엄도 그냥 자고 일어난 사람이 위너고 이것도 그냥 그 중간에 안 보고 지금 뉴스 보는 사람들이 네. 위너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사무실에서 우리 네. 원고 오늘 할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기술 감독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네. 윤석열 구속 취소됐어요. 그러길래 뭐? 뭐라고 내가 지금 속보로 아주 그냥 정말로 속을 다 찾아보기 뒤집어놔. 전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상상을 못 해봤기 당연하죠. 때문에 그 결정문을 읽어보고 탐독을 해봤는데 오늘 네. 그 얘기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인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직무복귀까지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금요일 탄핵 전국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을 소개합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사무총장님 나오셔가지고 네.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볼까 했는데 밀렸네요. 일부러 나를 이렇게 택이란 거 아니시겠죠? 네. 설마 법원이 이렇게까지 할 줄 알았습니까? 아니 사실은 정치밥을 굉장히 오래 먹으셨는데 네. 실제로 구속 취소 이런 그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저 처음 보죠. 네. 물론 대통령이 구속된 것도 처음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상황이었으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굉장히 면밀하고 그 세심한 것까지 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의 거취를 표명할 정도로 네.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떠겠어요 이게 엄청난 황당하죠. 충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네. 수사기관 간의 불협화음이라는 게 여러 차례 강조된 바는 있는데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이런 또 결정문을 받게 되니까 국민들은 정말로 혼란을 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약간 느낌이 그거 같아요. 그 이진석 방통위원장, 그러니까 방통위원 두 명이 뭔가 행정적 결정을 한 것, 특히 MBC 이사 임명이나,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 임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헌재로 갔잖아요. 근데 헌재에서 결국은 기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논리는 이거예요. 방통위법에 의결 정격수에 대한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방통위는 5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고 5명으로 구성하게 만든 이유는 방송사 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서 국회 몫이나 대통령 임명 몫들을 일부러 다 넣어놓고 그렇죠. 한 거예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나 이런 거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 형태로 운영돼야 된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하고 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떨렁 둘만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냥 막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일을.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이거 기각하면서 얘기했던 논리는 그거예요. 네. 회의 정족수는 사실상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2명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해놨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의결하라고 하는 의결 정족수는 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는 최소 3명은 해야지 의결이 된 거야라고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방통위법에는 없다는 거야. 법에. 네. 의결 정족수를 명문화된 규정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명만 임명해서 이게 1명 이상이라고 말하기 사람을 쪼갤 수도 없고 1명 이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2명이서 회의를 해도 1명 이상만 동의를 해도 되는 거고 그냥 네. 2명이 동의했으니 그냥 끝이야.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구에 매달렸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근데 이번 결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저도 계속 머리 터지게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분석하셨잖아요. 네, 이거 보고 이거 계셨죠. 들여다보고 네. 있었는데요. 이거 뭐랄까 기존의 관행이든 뭐든 다 무시하고 난 다음에 법조문을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따져가면서 네. 결국은 본인 문제가 있네? 이런 결론을 도달한 게 그래가지고 이준석 건하고 마찬가지로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저는 이 판사가 윤석열 씨가 자진 출두를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2-3번이나 시도해가지고 온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 힘들게 어거지로 겨우겨우 잡아 넣었는데 지금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는 사회에 더 혼란을 부추겼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실은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입장을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법원 결정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단 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라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근데 그런 입장인데 사실 너무 황당하게 그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짚어보면 어쨌든간에 법원에서는 뭐 구속 기간 계산 착오한 거 이외에도 사실 이제 내란죄를 수사 권한을
내란죄에 네. 대한 수사 권한이 공수처가 없는데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 도중에 내란죄를 인지를 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법원은 수사 도중에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요. 라는 네. 것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이 구속 기간에 대해서 검찰과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서로 나눠 쓴다는 자체도 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 것 네. 같다. 그래서 사실 이걸 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장 합리적인 특검을 발의를 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국민의힘이 엊그제만 해도 뭐 곽종근 전 사령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해유했다 이렇게만 하는데 그런 거에 다 이게 특검이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아무런 어떤 그 정당성을 다 부여받아가지고 근데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쵸. 지금의 사단이 일어났고 네. 또 이제 일부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공수처가 역량이 부족하고 지금 미흡한 점이 많지만 네. 이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잘못된 건 잘못한 대로 인정은 해야 되지만 또 막상 없애야 된다 이런 건 네. 좀 과도하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앙지법의 결정문을 보면은 구속 기간이라는 게 날이 아니고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좀 이 상황이 비춰보면 네. 초까지 계산합니다. 네. 어디 그냥.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맞춰 집행을 시도했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한 날짜가 1월 15일 시간으로 따져야 되는데요. 10시 33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체포영장은 48시간이 유효하잖아요. 근데 구속은 열흘인데 체포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됐다고 하면 그건 구속기한은 열흘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기한 만료 시점을 따지게 되면 1월 15일 10시 33분경인데 통상으로 따지면 1월 24일 24시를 구속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그렇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형사소송법을 보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받잖아요. 검찰이 발부받으면 영장을 법원에 갖다 줘요. 그 영장을 그러니까 서류를 접수하는 시간부터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영장을 다시 되돌려주는 시간까지 그 시간은 구속기한에서 빼도록 돼 뺀다. 있는 거예요. 네, 산입하지 않는다. 네. 네. 그게 33시간 정도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33시간 정도 되니까 그걸 빼? 검찰이 네, 아니 그거는 말씀하세요. 이제 벌어주는 거지 시간을. 네. 그거는 전체 열흘에서, 구속기한에서 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네. 판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구속기한에 산입하지 않고 구속기한이 좀 더 33시간 연장되는 늘어났어요? 것으로 그렇죠. 판단하는 네.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검찰이나 경찰도 다 마찬가지지만 영장 심사를 하게 되면 그걸 한 날로 따졌어 그냥. 청구한 날 하루. 일 네. 하루. 아, 그리고 받은 날 하루. 네. 심사한 날 이틀이 하루. 늘어나게 되잖아요. 발부한 날이 아, 다음 날 새벽이면 이틀. 3일, 사흘로.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구속 취소를 심사한 재판부가 볼 때는 네. 그거는 피의자의 인권에 관한 부분이다. 음. 왜냐하면 어떤 인신구속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네. 그거를 날수로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드러났더라고 보니까 내가 오늘 밤 10시쯤에 영장 심사를 받았어요. 근데 다음 날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됐어. 근데 이틀이 늘어나는 거잖아. 이러면 그렇죠. 나는 10시에 받았는데 2시간밖에 안 늘어난 거잖아. 실제로. 네. 근데 왜 이틀을 따지냐는 거예요. 이틀을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거냐는 거예요. 네. 그럼 불합리하다. 네. 그러니까 분초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거 따져야 된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한 날짜 시간하고 비춰보니 이미 구속 기한이 지나서 기소를 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이게 지금 법원의 결정이라는 게 풀어줄 때 오해하시는 분들은 야 죄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네. 다분히 형식 논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예측하는 변호사들도 꽤 있었더라고요. 아, 실제로도? 네. 네. 그래서 이게 검찰이 기소할 때 시간을 좀 잘못 계산한 게 아니냐. 과거의 관행대로 그냥 일반 형사 사건이었으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치밀함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 과거에는 뭐 날짜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정확하게 그 디지털 세상이라 시간 잴수 분초로 있다 다 이거죠. 잴 수 네.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에서 그 검찰의 허점을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서 네. 이게 그 제 유무가 아니고 그 음. 내가 보기에는 사건 처리할 때 시간 계산이 잘못된 거 네. 이건 그 법원,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이건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한 겁니다. 이게 이건 과거에 판례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막 시간 때문에 뭐 취소가 결정만 된 있는지는 적이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가- 엄격하게 판단한 건 네,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대통령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더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을 했지 일반 형사 사건에 응. 이렇게 판단한 예는 거의 나는 못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일반 형사범들도 이런 그 판결을 굉장히 많이 요청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이제 그 결정문을 보면은 네. 그 윤석열 피고인이 중간 체포의 적부를 다투는 부당함을 다투는 체포 적부 심사도 청구를 했는데 그쵸. 그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지고 그 시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빼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검찰이 했는데 또 그거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그 체포적부심에 들어간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공소를 한, 그러니까 기소를 한 시간하고 그거는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아 메워진다 떨어진다는 한 거예요. 거지. 예.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3시간을 더하게 되면 33시간 7분이네 정확하게. 네. 요즘 7분. 7분까지 따져야 7분. 네. 초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구속기간 만료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되거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영장 심사에 들어가는 시간은 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공소 제기한 시간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라는 거예요. 네. 검찰이 생각할 때는 체포적부심도 10시간이 있었으니까 네, 그것까지 10시간 빼주세요. 더하면 예. 9시 7분에서 10시간 더하면 7시 7분이 되는 거다. 네. 오후 7시 7분이 네. 되는 거니까 네. 6시 52분에 기소를 했으니까 괜찮다. 메워진다. 예. 세이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체포적부심 없다는 거야. 이거는 왜 이건 안 받아들여?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받아들여? 구속적부심하고 체포적부심은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아예 없다는 거야.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의 산입 여부 그리고 이제 구속 적부심 산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있는데 체포 적부심의 시간에 대한 판단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죠. 아까 예. 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형사소송법에는 터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구속 적부 심사의 경우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기간은 구속 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데 네. 체포 적부 심사를 위해서 별도로 명문화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과 관련돼서 지금 시간이 10시간 들어간 시간은 이거는 애초부터 들어가지가 않는 거다. 그리고 빼버렸어.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있는 시간을 왜 거꾸로 빼요? 우리가 물어봐야 네. 되잖아. 제가 기간이라고 했잖아.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구속 적부심 심사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에 불산입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재판부는 시간 초 따져가면서 했잖아, 지금. 네. 네. 이거는 이쪽에 유리하게 갖다 붙이고 그렇죠. 이거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니까 빼고 이거 이거 이렇게 너무 했다는 거지. 이미 있었던 사실도 다른 빼고. 거는 원래 제도가 갖고 있는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해석을 해줬는데 다른 거 하나는 명문화돼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아예 삭제. 이거는 10시간은 근데 빼는 게 맞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된 이런 거지.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금 내란죄로 이제 기소가 되는 과정까지 모든 형사 절차를 다 써먹으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런 과정이 체포 적부심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사문화된 거나 다름없는 생소하죠. 통상의 변호사들이 권유하지 않는 방식이 썼는데 구속이 됐는데 네. 구속 적부심을 안 하고 구속 취소 청구를 하는 걸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그 이제 구속 적부심을 이제 그 보통 이제 이런 경우라면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보석 신청을 하는 것이 맞죠. 구속 취소가 아니라. 네. 근데 이제 보석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본인이 이제 무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죄 주장도 이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그걸 인정했다면 보석을 해서 선처를 바라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 민주당에서 방금 이건태 법률 대변인이 이제 그 브리핑을 했는데 네.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 200조 2에 보면 날부터 날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까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다른 법원의 해석 그리고 그동안의 검찰의 선례를 비추었을 때 지금까지 날에서 날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모든 이번 판결을 제외한 모든 선례에 대해서 이제 반하는 것이다. 네. 아니 그렇기 이어서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아니 권력을 가진 사람만 이렇게 정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사무총장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이건택 그 법률 대변인이 하는 얘기나 그 지금 우리 윤성환 평론가가 평론가께서 하시는 얘기로 보면 검찰이 항고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 번의 법원의 판단으로 그냥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항고 절차를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가야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안 가면 이 뒷감 나가 안 가면 우리가 갑니다. 검찰이 네. 검찰이 다 해야지. 가야죠. 그러니까 일단 일주일 이내에 그 항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사이에 바로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결국은 뭐 다음 주 중에 항고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법리를 다퉈볼 만한 그런 근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여지가 있잖아요. 많이 있는 거죠. 네. 윤석열이 이렇게 1분 1초까지 따진다면요. 우리 국민들도 윤석열이 망쳐놓은 손해에 대해서 10원짜리 한 장까지 다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원짜리 그건 이제 민사 소송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 아, 왜 웃으시죠? 저 진지해요. 저 네. 당황스러워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니 이게 보면은 울어야죠. 지난달 4일에 보니까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재판부가 신문기일을 16일 뒤인 지난달 20일에 잡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 결정까지 날을 세보면 꽤 오랜 기간 숙고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두고 연구를 한 것 같은데 네. 이 결정에 아까 말한 대로 법리적으로 따져 보더라도 쟁점이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보이는 거고 네. 추가적으로 또 이제 하나 사족으로 단 것이 공수처가 과연 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 한간의 우려입니다. 이제 우려는 이 절차상의 흠결을 가지고 상급심에 가면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는 좀 분명히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러면 뭐 윤석열이 죄가 없는 거냐, 뭐 이런 걸 둘째치고, 그럼 지금 바로 석방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석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깐 그 얘기를 건너뛰었는데 어쨌든 간에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는 7일 이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7일 검찰이 항고를 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그냥 인정하겠다 네. 할 것이냐 그 두 가지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윤석열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잡혀 있어야 되고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법원이 그래 이 구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여전히 잡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조금 다른 네.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네. 그 안에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이 결정은 날 나온다면, 것이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대통령은 지금 파면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만약에 네. 또 구속이 취소가 된다고 네. 하면 일단 이제 형사 재판은 밖에 나와서 받는 그런 꼴이 되겠지만 대통령직은 파면이 되고 조기 대선의 시계는 이제 굴러가게 된다. 아니 근데 원천 그러니까 문제로 이게 예. 법이 얼마나 그 현실하고 모순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검찰이 항고를 해. 근데 일단 판단을 했잖아요, 법원이. 네. 그럼 풀어줘야 돼. 원래는 그렇잖아요. 근데 항고하는 기간 동안에 안 풀어줘. 항고했다가 또 항고 절차 또 들어가. 또 안 풀어줘. 판단하는데 한 달 걸려. 또 해. 그럼 나중에 보면은 2달 다 돼. 구속기한만료.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구라지들이 지금 써먹는 거야.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원래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는 것처럼 불구속 수사가 기본 원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만큼 인신구속이나 체포라는 건 엄격하게 신중해야죠. 해석하는 네. 거고 판사의 영장을 통해 가지고만 가능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네. 근데 또 법의 다른 얼굴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자가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붙잡아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또 다른 절차가 있더라도 다시 한번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해놓는 거잖아요.
그럼 충돌하잖아 두 가지가. 그럼 그걸 어느 정도 사안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지 판사는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근데 지금- 현실의 법정에서는 이제 피의자가 구속이 됐어요. 네. 체포가 됐든 뭐 하여튼 구속영장이 떨어지고 체포가 됐어.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 살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구속영장 구속 취소는 거의 안 하지만 뭐 네. 적부심을 한다거나 보석을 신청할 때 사실상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차피 이 판결을 내가 내릴 거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네 히스토리를 쫙 보니까 너는 살아야 돼. 라고 마음 먹은 사람은 안 보내줍니다. 아. 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 다시 말씀드리면 네. 내가 지금 감옥 생활 피의자야. 해야 된다. 네. 구속 재판, 구속 가만히 더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고 재판을 생각하는 받아야 사람. 돼. 네. 근데 판사가 봤을 때는 너는 5만 % 잘못했어. 아, 네. 내가 실형 선고가 유력해, 쉽게 얘기해서. 예. 감옥에서 살아야 돼. 너 징역 네, 네. 2년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보석을 신청하고 뭐 적부심을 신청하고 안 받아준다는 거야.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윤석열도 사실 명백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있었던 거야. 네. 사실 검찰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 그게 감옥을 안 가본 네. 사람이 하는 얘기구나. 아니 그 유경험자로서 예, 다녀오셨어요? 난 학생 운동해서 2번이나 네. 갔다 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 보석이나 이제 적부심 이걸 다 대부분 해보죠. 근데 안 풀어주죠 당연히. 아, 그럼요. 왜냐하면 네. 실형 가능성이 높고 음. 이게 형이 거의 확정이 될 것 같다 이러면 안 풀어줘요 당연히. 그럴 것 안 같습니다. 풀어주고 당연히. 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말이 되지를 않아요. 내란 그러니까 건데. 그러니까 예. 통상 검찰이 해왔던 대로 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날에서 관행대로 날에서 했겠지. 날로 예. 이렇게 했겠는데 이걸 보고 아 역시 그 법을 잘 알고 법을 활용하고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꾸라지 네. 이 행태. 네. 아,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예, 난 뒷골 뭐 깡패보다 더 못한 행위를 하고 있던데 예. 저런 사람을 제가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놓은 한심한 상황이 됐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변호인을 통해서 온갖 이런 것들을 다 한 거 아닙니까? 네. 어? 이런 게 통한다는 게 너무 쓸 수 있는 속상한 모든 거죠. 카드를 썼고 네. 또 실제로 그 시간 계산까지 해서 그러니까 취소를 지금 이끌어낸 건데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한 번의 그 법원 판단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검찰은 내가 보기엔 바로 항고하지는 않겠지만 다음 네. 주 중에는 항고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예. 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여론도 엄청날 것 난리 같아요. 나겠죠. 예. 없어져요. 그럼 검찰은 그러니까 진짜. 한번 에이. 그렇게 구속 취소가 되면요 다시 구속 못 시켜요. 이게 확정이 되면 그렇죠. 똑같은 사유가 변동이 있어야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다시 구속시키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윤석열은 마지막 대법원 뭐 예. 최종심까지 갈 동안까지 윤석열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밖에 예. 없어요. 네. 그 사이에 재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아무도 몰라. 그 형사 우리는 소송은 보통 그 결론까지 얼마나 걸려요? 원래는 기간이? 1심 6개월, 2심 3심 각 3개월씩이 원칙인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실제로 뭐 재판을 받다 보면은 선거법이거든요. 예. 선거법이 선거법이 선거법만 그런가요? 예. 관련된 거고 네. 일반 형사법은 다르죠. 그러면요. 네. 얼마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더 오래 걸려요? 네. 네. 뭐 그런 상황인데 민사소송법은 네. 막 아, 10년씩 아, 간단해요. 걸리잖아요. 아, 증인이 많고 쟁점이 사항 많고 확인할 게 많으면 오래 걸리고 어. 재판이 보통 한 달에 보통 민간인들은 한 번이나 많아야 2번 잡아줘요. 아니 근데 그 재판 유경험자라고 어. 하시고 말씀하니까 네.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섬뜩한 부분이라는 거는 네.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가 예. 지금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의 인식 틀 풀어줘 말어 나중에 선고할 때 실형 때려 말어 이런 정도의 상상력은 가지고 이제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섬뜩하게 근데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그거하고는 않거든요. 그거하고는 예.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예. 이게 시간으로 계산한 것과 날과 날의 이 차이의 문제니까 형식 논리. 형식 예. 논리에 의해서 결정된 거고요. 지금 내란 혐의에 관련돼서 구속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주요 종사자가 있고 공범이 있고 뭐 이분들이 다 이제 재판을 회부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건을 가지고 그 좌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예, 공동 그래서 피고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검찰 수사나 공수처 수사, 경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증거와 이게 다 정리되어 그렇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 거예요. 그럼 내가 저이 보기에는. 시점에서 어렵다고 제일- 봐요. 네. 예. 좀 불안한 부분들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 수사권이 있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일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한 건 수사권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건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내란 혐의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에서는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했을 때 내란 수사를 했다고 하는 흔적을 우리는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가 무산이 됐잖아요. 그 전에 공수처가 직접 내란 수사를 했다고 볼 만한, 그러니까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한 내란 수사를 했다고 볼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할 만한 관련 근거가 범죄가 아닐 수 있다. 네.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하고 검찰이 구속기한을 절반씩 나눠 쓰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것도 법문에 없다. 법정 네. 갖과 이렇게 물어본 거야 법문에 지금. 없다. 네. 법정이 없다는 거야. 수사기관 두 군데가 나눠서 쓰라고 하는 조항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눠서 썼잖아요. 근데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맞아요. 네. 지금 계엄선포 절차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사 시작 때부터 그리고 증거 수집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람을 기소하는 단계까지 그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게 형사소송법인데 거기서 만약에 위법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판단을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재판부가 이거 위법 수사에 대한 결론이야. 그리고 그냥 무죄 때려버릴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네. 불안한 거예요. 그 생각나는 게 중앙지법에서 이제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앞서 보면은 구속 기간이 10일이고 한 번 더 연장을 하면 10일 더 덧해서 20일인 건데 그때 이 기간 연장을 중앙지법이 한 번 더 불허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맞아요. 사유가 뭐였죠? 그때 이것도 이제 공수처가 이거 법률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1월 24일 날 구속영장 신청을 연장 신청을 했는데 서울지법 중앙지법에서 이 연장 신청 불허했어요. 이유가 이게 뭐냐고요? 정말 뼈 아픈데 왜냐면 네. 이때 연장을 해줬더라면 이런 논란이 그쵸. 하나도 없거든요. 전혀 없지. 맞아요. 그냥 넘어갈 수 그 연장 있었던 될 거라 거거든요. 검찰도 생각했을 거야. 네. 네, 솔직히. 지금 오늘 재판부에 대해서 음. 우리가 쫙 어떤 논리로 얘기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날이니 시간이니 이런 거 다 따져봐야 의미가 없잖아. 구속기간 더 열을 맞아요. 연장해줬는데 이게 너무 뼈 아픈데요. 그때 연장을 불허할 때 논리가 뭐였냐면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사 대상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은. 그리고 판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 뭐 이렇게 일단 고위직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고 수사에 들어갔어요. 수사했는데 공수처가 기소 공소 제기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송부를 했어 검찰로. 송부했다. 예. 근데 공수처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공소 제기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네. 공수처가. 네. 검찰이 결국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대통령을 다시 수사하거나 조사하라고 하는 권한이 공수처법에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공수처가 다 수사를 해서 넘기면 검찰은 그 의견을 따르는 게 원래 그냥 가야 맞는 된다는 거야. 거지 그냥. 예. 공수처법에 그 명문화되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제기 의견서로 첨부하는 것으로 다 끝난 거야 이미 절차가. 근데 검찰이 뭘 할 일이 있다고 구속기한 연장을 해. 그래서 그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공수처법 26조에 보면 공수처가 시작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기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넘겼어. 네. 그러면 검찰이 그것을 바로 기소를 하는 거지 추가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 법문상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인데 이게 연장을 불허됐다. 아니